51쪽이요. 90? 50. 51? 네. 그럼 51쪽 등남운동장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제부터 읽어볼게요. 이 글은 무주 봉설운동장을 등나무 그늘이 있는 등남운동장으로 변모시키면서 봉설운동장이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건축가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라 기본적으로 갈래는 수필이 되는 거지. 그럼 수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야. 그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된 생각 혹은 깨달음이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를 보면 사랑과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된 과정에서 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중심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글쓴이는 등남운동장의 조성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바탕을 둔 모더니즘 건축 반성, 이거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 맞지? 이 과정은 실제 경험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바탕을 둔 모더니즘 건축을 반성하는 한편 1차적으로 반성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바람직한 건축에 관한 자신의 견해. 이걸 이제 감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지. 이 글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봅니다. 주제. 감흥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 감흥이 총 몇 개야?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내신 첫 시간인 거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러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뭐 알겠죠. 감흥 3개죠? 3개의 감흥입니다. 특징.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운동장의 그늘 지붕을 만드는 과정과 완공 이후에 생겨난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네. 그 다음에 2번.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 사례를 삼아. 이게 이제 사실 2번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딱 수필에 맞는 주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글쓴이의 경험부터 넘어갈게요. 선생님, 감흥이 왜 3개예요? 감흥이 3번 나오잖아. 아, 그래요? 나가 뭐랬어? 괜찮다 그랬잖아. 굳이 뭐 괜찮습니다. 이따가 확인하면 되죠. 무주에는 봉설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지. 지금 현재 시각에서 현재 관점에서 지난 날을 이제 떠올려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이다.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에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일깨워준 점, 이거지. 이거를 내가 등나무 운동장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한 중요한 작업. 두 번째네. 어떤 거?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 한 중요한 작업.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건축은, 그러니까 모더니즘 건축을 현대건축이라는 말로 바꾼 거죠? 같은 겁니다. 현대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한 것,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질문을 던져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시작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 네,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는 부수적인 측면, 조경, 그 다음에 부수적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얘 내용들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죠. 네, 부정.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한다. 아, 이게 문제인 거네. 이거를 이제 문제. 즉 건축이 군림하는 듯했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심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조금 더 올려서 볼까요? 올려도 되지? 이거 더 밝아진 것 같지, 아까보다.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왜? 자연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현대 건축의 문제가 뭐였어? 자연 위에 군림하고 자연을 부수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을 하게 되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대접을 한다고 된다면 자연의 시간적 속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간적인 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위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자연의 속성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된다. 아, 지금 자연 얘기하고 시간 얘기했던 것이 당연히 막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풀어내겠다는 거야. 거기에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림이다. 공설운동장 관중석을 뒤덮은 등나무들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이에게 따가운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봄에는 보라색 등꽃을 피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선사한다.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차분히 알려준다. 여기에서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이거지. 지금 여기에서의 건축이 자연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뭐 했다는 거야? 도와줬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 자연 위에 군림한 건축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가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 줍니다.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럼 이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의 현대 건축,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등나무가 자라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그럼 이거는 뭐야? 자연을 그대로 도와주는 쪽으로 군림하지 않는 건축.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먼저 사실은 이거는 앞에서 다 얘기한 거야. 그거를 이제 가운데 부분부터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무주공설운동장이 등남운동장을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유인 거죠. 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지. 이 이유가 없었으면 그렇게 이 건축가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의 핵심은 이 세 개의 감흥인 겁니다. 이 세 개의 감흥 속에 이제 바로 건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봅니다. 19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는 97.
내가 9학번이니까 97년이면 고2구나. 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운동장에 갑시다 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뭐 이거 반신반의가 사실은 이 문구에 맞지 않는 건데 반신반의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거거든. 여기 뭘 의심하고 뭘 믿을 게 있어. 따라가 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만 무주의 공설운동장은 초록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주변의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다 라고 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공설운동장하고의 차이점을 드러내주고 있어. 근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때 군수를 보여줄 게 있다면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설운동장에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아있고 우리는 땡볕에 있으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무슨 벌 받을 일 있나? 우린 안 가네. 지금 공설운동장 왜 안 가는 거야? 땡볕에 서 있어서 불편한 거잖아.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 실상을 파악하고 뭐야? 권위주의 실상? 어떤 거야 이게? 국민들이 찾지 않는 거. 권위주의 실제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심은 지 1년도 안 된 등나무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는 바람에 서둘러 등나무에 집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야. 건축가인 이 글쓴이를 데려간 거죠.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건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지금 이거 글쓴이가 군수의 생각과 등나무의 모습에 지금 감흥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디어에 감흥한 것보다 더 컸던 거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말이야? 등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등나무가 지금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감흥이 무슨 뜻이냐? 감흥. 감동? 감동해서 반응한 거야. 그게 감흥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반응은 항상 이게 이렇게 뭔가 밀면 이리로 딸려오는 것이 그 반응인 거잖아. 감흥은 그것이 정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세 가지의 감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그 시작이 누구였던 거예요? 군수야. 군수가 기존의 군수들처럼 어떤 국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 생각에 누가 감흥을 한 거야? 글쓴이가 감흥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글쓴이의 노력에 또 뭐가 가능을 해? 등나무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답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식물을 담게 설계하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다오. 야, 지금 사물을 넣으라고 했어. 그 뭐야? 너 그렇죠. 의인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이거 식물이 초대가 된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지금 이거 자연 위에 군림했던 건축물이었던 거잖아. 지금 뭐 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모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 그러니까 식물이 이제 호스트가 됐어. 그럼 식물이 뭐 하는 거야?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초대하는 게 되는 거야. 됐어? 식물의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구조물의 주인, 식물의 주인. 그렇게 해서 누구를 초대하는 거야? 누구를 초대하는 거겠어? 사람이요. 그렇죠. 군민 초대지. 누가? 그렇지, 등나무가.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야? 실제로는 등나무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냐? 아니지. 그 등나무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자발적으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거를 이제 주체와 객체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담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가 뭐였어? 하나는 경비,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을 호스트로, 자연을 주인으로.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 지금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 등나무는 여기를 좀 볼까요? 지금 그 공설운동장의 문제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그래서 지금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수의 1차 뭐가 되는 거라고? 감흥이라고. 군민에 대한 감흥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군수에 대한 필자의 감흥, 1차, 2차 감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여기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4개로, 지금까지는 쭉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4개 하고, 그 원형 파이프를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를 결합해 작은 줄기가 4개 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원호가 어떻게 생긴 거야? 부채꼴 이렇게 생긴 게 원호 아니야? 즉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고, 아까 그래서 제 소제목이 뭐였어? 식물을 닮게 설계하라 이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그런 소제목도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것도 빈칸을 뚫어놓으면 어떡할 거야. 좀 유치하긴 하지만.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 형태로 만들었다.
지금 이거네. 지금 일단 구조 자체를 담게 하려고, 등나무의 구조 담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등나무 관유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어의 꼭지점을 정했다.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이것도 또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관중 혹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늘을 했어. 그런데 지금 운동장인 거니까 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봅니다. 특히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어의 꼭지점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여기까지 볼게. 자연 인간을 배려한 구조물, 등나무를 닮는 거. 이제 자연을 배려한 거죠. 그 다음에 등나무를 배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관객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으로 뭘 했다? 설계를 했다. 또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가 위에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하여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주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가도록 가는 세 줄로 엮어주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지금 등나무와 그 다음에 관중을 고려하여 설계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혹은 문제 해결식이라도 가도 되잖아. 왜 어떻게 문제 해결식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군수가 요청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은 지금 이제 그 식물을 담게 설계하는 거고, 그럴 때 단순하게 식물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용도를 고려해서 지금 이제 관중들, 사람들까지 시선도 배려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문제 해결식이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흥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흥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흥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흥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흥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이제 하나 남았어.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그늘 밑에 앉아 등꽃 향기를 맡으며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운동장을 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무주 등나무 운동장 관중석의 제일 뒷줄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등꽃의 터널을 지나며 꿈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건 지금인 거죠? 그 후에 등나무 운동장.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한 일이라곤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나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된다. 이게 이제 자신이 지향하는 건축관을 보여주는 거지. 앞에서 문제 제기했던 모더니즘 건축, 현대 건축을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기도 한 거고. 그런데 사실 위에서 보면 봐봐.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 구조물 만드는 것밖에 없대. 그런데 이 구조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한 거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것도 저렇게 생각해보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거 한 것밖에 없어 라고 해서 지금 겸손한 태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설운동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나무 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그 앞에가 달라진 거지. 그전에는 오라고 해도 안 왔어. 그런데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잘 간다는 얘기인 거지. 등나무 마치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뭐 한 거야 이제. 집들이 하니까 초대해야지.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구조물, 그 다음에 이 집에 이제 뭐가 되는 주인으로서 표현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 잔치의 주민들을 초대했다.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을 한다. 그리고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구조물로 바뀌고, 뭐야?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어떠한 거야? 완화하는, 없애는 하나의 또한 모습인 거네.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한다. 언젠가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다. 그리고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등나무죠. 또 한편으로는 절대는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결국 자연이 그 힘이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건축은 뭐 해야 된다? 도움을 주는 선에서. 그러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게끔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구조가 떠받쳐주고 있다.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리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감응인 거야. 그래서 이제 등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감응이 되는 거죠.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스로들 그러한 풍경을 보여줄 것이고 내년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때 자연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등나무. 그러니까 그 등나무를 통해서 자연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확장되는 거지. 지금 등나무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른 자연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여기부터 여기부터 합시다. 이 문단 전체가 지금 이 등나무에 대한 사례를 자연 전체에다가 확대 적용한 거라 보면 되겠다.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 그래서 지금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는 거죠. 여운. 위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등나무 운동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글의 주요 내용에서 지금 이 운동장을 만든 것을 통해서 얘는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럴 때 지금 이런 감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의 감흥을 통해서 군수와 주민, 글쓴이와 등나무, 그 다음에 철골 구조물과 등나무, 이런 감흥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그렇죠. 군수의 제안에 글쓴이가 설계하는 건데, 지금 아까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등나무를 마치 정말 그런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했던 거지. 그것이 마지막에 그런 공소운동장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등나무랑 구조물이 감응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확인할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감흥,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의 감흥, 글쓴이가 이제 등나무에서 얻은 감흥. 사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여기 같이 나타나는 거였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단 세 번째는 건축물과 자연물의
가뭄이 있었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어떤 거야? 등나무가 자라는 거지. 등나무가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공이 되어야지만 그 구조물을 잘 활용한 상태에서 등나무가 펼쳐지는 거 아니야. 이게 합이 맞지 않으면 지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거라고. 그래서 그거 시간 흐름에 따라 되는 거. 그 다음에 식물의 주의, 그래서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 이게 자연과 잘 어울려지는 그런 경관을 형성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볼까? 이 글을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자. 이 글을 읽으면서 건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글쓴이가 비판한 모더니즘 건축도 하나의 관점이고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한 글쓴이의 견해도 또 하나의 관점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니 모더니즘 건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고 글쓴이 외에 다른 건축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해졌다. 여기서는 이제 작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글쓴이 관점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편리를 위한 건축의 기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로 어떤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연에 군림하는 거니까. 지금 이 단어에서 이제 사회적 작용으로서의 이제 읽기를 말하는 거잖아. 사회적 상호작용은 뭘 말하는 거겠어? 상호작용이 뭐야? 주거니 받거니인 거지. 그럼 사회적으로 한다는 건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지원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야. 의사소통인 거죠. 읽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읽기는 글을 매개로 한 1차야, 1차.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다시. 그러면 요 상호작용은 뭐라고 보는데? 의사소통의 거예요. 그럴 때 1차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 독자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르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독자는 글을 읽으며 항상 자신의 생각을 이제 2차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는 뭐 지금 이 글뿐 아니라 모든 글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뭘 말한다? 의사소통을 말한다. 넘어가겠습니다.